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이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0대들의 대범한 보험 계획살인 사건, 전남 화순에서 2021년 10월 9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일명 여자친구 50일 기념 살인 사건으로 아마 다들 뉴스에서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좀 살인이라는 무거운 얘기지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의 범행은 예전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지존파와 평행이론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마인드가 굉장히 추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무서운 범행과 그 숨은 뒷얘기를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의 개요는 10월 9일 각 뉴스에서 19살의 여성 A양이 전남 화순의 어느 외진 펜션에서 남자친구와의 연애 50일을 기념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무참히 칼에 찔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칼에 찔린 상태에서 인근 수로에 숨어 살려달라고 크게 도움을 요청해서 근처 펜션의 투숙객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A양을 무참히 칼로 찌른 것이 기념일을 해준다고 함께했던 남자친구인 동갑내기 박씨, 이 박씨가 사주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자친구 박씨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는데요. 이 보험 설계사인 박씨가 올해 5월 A양의 앞으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시켜 놓은 뒤에 보험 사망금을 타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가 더 있었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일찍 19살의 나이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박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올해 5월 채팅앱을 통해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이 A양의 환심을 사면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 A양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수령인을 박씨 자신으로 지정을 한 거죠. 이후 박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5개월이나 기다렸고 결국 D-Day로 10월 9일을 잡았던 겁니다. 또한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인 고등학교 친구 B씨와 C씨를 불러들여서 같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황당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먼저 살인의 의도가 매우 단순합니다.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데요.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지 고급 수입차 할부금도 갚아야 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 살인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19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3명은 10월 1일부터 범행 하루 전인 10월 8일까지 3번이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그 펜션을 답사를 했는데요. 답사를 하면서 CCTV가 비춰지지 않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그 장소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이 답사 때문에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의 사전 답사가 CCTV에 그대로 찍혀버렸고 계획범죄로 밝혀지게 되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범행 모의와 사전 답사 끝에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숲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배를 했습니다. A양의 남자친구인 박씨는 먼저 A양에게 연애 50일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이 펜션으로 유도를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 B씨는 CCTV가 없는 숲길에서 흉기를 들고 숨어 있었고, 나머지 C씨는 B씨의 범행이 끝나면 B씨를 태워서 도주를 하려고 차량을 대기하면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C씨의 역할은 운전수라고 할 수 있겠죠. A양과 펜션에 함께 도착했던 남자친구 박씨는 A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펜션에서 1km 떨어진 숲길에다가 깜짝 선물을 숨겨놨어. 혼자 가서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A양은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박씨의 뜻대로 범행은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당시 A양은 처음에는 혼자 찾으러 가다가 이 밤이고 1km 숲길을 혼자 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범행을 계획했던 지역까지 못 가고 중간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박씨는 다시 한번 A양에게 50일 기념일이라 이거는 혼자 가서 꼭 찾아야 되는 이벤트다 이러면서 다시 등을 떠밀어 보냈고, A양은 더러운 이 박씨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씨가 말하는 대로 숲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양이 숲속에 다다르자 기다렸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박씨와 계획을 했던 박씨 고교 동창 B씨였고, 이 B씨는 A양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A양의 목을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숲속이 마침 경사면이 있던 비탈길이라 A양과 B씨가 함께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A양이 펜션을 향해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B씨는 범행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A양을 쫓아와서 어떻게든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해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A양이 완강히 거부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도망쳐서 펜션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A양은 인근 수로로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어두웠기 때문에
A양을 찾기 좀 어려웠고, 그리고 A양이 이미 펜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범행은 A양이 도망쳐 나오면서 실패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B씨를 태워서 도망을 가기 위해 차량을 준비했던 운전수 역할 C씨, 이 C씨의 차량이 마침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B씨를 태우지 못했는데요. 이 약간의 어설픈 일들이 계속되는데, 이에 B씨는 박씨한테 전화를 해서 실패했다, 빨리 나를 데리러 와라 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B씨를 태워서 이 박씨의 원래 거주지였던 순천으로 도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씨는 B씨와 도주를 준비하면서 펜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시간에는 A양이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이 소리를 투숙객과 펜션 주인이 듣게 됩니다. 이들은 A양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부터 했는데요. 이에 당시 펜션 주인 역시 남자친구 박씨가 이러한 범행을 꾸민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사실은 누가 일반인이 남자친구가 이런 계획 범죄를 꾸며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펜션 주인은 남자친구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큰일 났다, 여자친구가 크게 다쳤다, 빨리 와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도주를 하고 있던 박씨는 의심을 피하려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박씨와 함께 차를 타고 순천으로 도주를 하던 B씨가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씨가 어쩔 수 없으니 차 트렁크에 숨어 있어라 라고 하고서 B씨를 박씨의 차 트렁크에 숨긴 채 펜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씨가 도착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펜션에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한 상태였고, 경찰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경찰은 이미 박씨를 의심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촉이 좋았던 펜션 투숙객 중 한 명이 박씨의 트렁크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경찰관들이 박씨의 트렁크를 열어보니 흉기를 휘둘렀던 괴한 B씨가 박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박씨와 B씨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체포된 박씨와 B씨의 자백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C씨까지 검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A양은 당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데요. 천만다행이죠.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에 진정제를 먹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과거 지존파와 평행 이론이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부터 이들의 추가 범행이 너무나도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 있는 거죠. 먼저 이들의 살인 계획은 수사 결과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는데요. 박씨와 B씨, C씨 이들의 나이는 19살인데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대범하고 여기서 듣도 보도 못했고 모두 살인을 위한 모임으로 과거 지존파와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보험 살인 계획은 펜션이 3번째였는데요. 2021년 5월 첫 번째 보험 살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박씨는 앞에서 설명한 펜션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A양에게 접근하고 있던 그 시기죠. 그런데 같은 시기 자신과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강양과 역시 보험살인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씨와 강양이 타깃을 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D씨입니다. 이 강양은 의도적으로 D씨에게 접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박씨와 이 강양은 D씨에게 1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뒤에 그 수령인을 혼인신고자 강양으로 변경을 했고 살인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당시 박씨와 강양은 D씨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살해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낭떠러지 사건입니다. 다행히 D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 박씨의 최초 보험 살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이들의 낭떠러지 계획을 눈치채고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D씨 역시 과거 박씨와 강양과 함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타깃이 됐던 D씨 역시 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일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을 치다가 이제 보험살인 계획으로 진화를 한 거죠. D씨는 느닷없이 혼인을 요구했던 강양의 행동이 의심이 돼서 자신의 생명보험 계약을 확인하여 본 결과 이게 자기가 보험으로 사기를 쳤던 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왜 갑자기 나한테 혼인을 요구하지 해서 자신의 보험부터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수령인을 자기 자신으로 해놨었는데 어느새 강씨로 자신도 모르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D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본 사람이니까 의심을 하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낭떠러지 사건이 D씨의 도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박씨의 보험 살인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박씨는 강양과의 1차 범행이 실패에 이르자 곧이어 2021년 7월 2차 범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박씨의 다음 보험 살인의 타깃은 다름 아닌 자신과 1차 범행을 모의했던 바로 그 강양이 이번엔 타깃이 됩니다.
박 씨가 강량을 다음 타깃으로 삼은 것은 바로 강량이 박 씨와 1차 범행을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 낭떠러지 사건을 공모하기 전에 보험 설계사였던 박 씨로부터 이미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이력이 있었던 거죠. 이에 박 씨는 생명보험인은 강량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사건에서 박 씨는 보험 살인을 하기 위해 강량을 등산로 절벽 사이에 설치된 구름다리 위로 불러내서 이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로 돌아가자 그냥 공모자부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펜션 사건 이전에 이미 2건의 보험살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박 씨는 2차 범행인 구름다리 사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박 씨가 알고 지내던 남성을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이 보험금을 일단 수령한 걸 나로 바꿔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한 남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량의 명의를 이용해서 강량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뒤에 사망보험금 수령인 역시 처음 보험계약에서 지정했던 강량의 가족이 아니라 이 강량도 몰래 혼인신고를 해놓은 이 박 씨의 지인 어느 남성으로 수령인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도 몰래 해놓고 보험계약 수령인도 몰래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강량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남성과 혼인신고가 된 사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보험 수령자가 자기도 모르는 남편으로 된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걸 확인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그때 DC를 해치려고 했던 그 수법과 너무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량은 원래는 박 씨와 1차 범행, 그러니까 낭떠러지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라는 사람은 생명보험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 어떻게든 죽여서 그 보험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마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이에 결국 박 씨의 2차 범행 계획 구름다리 사건 역시 강량의 잠적으로 실패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1차 사건에서는 DC가 달아났고요. 2차 사건에서는 1차 사건의 공모자였던 강량을 타깃으로 했지만 그 강량이 또 달아난 거죠. 그리고 3차 사건, 그 펜션 사건에서는 다행히 A양이 정말 위기에 빠졌지만 다행히 빠져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 특히 뭐 박 씨는 3명이나 죽일 계획을 꾸몄고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 갔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박 씨의 1, 2차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스스로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박 씨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과 알거나 기존에 자신과 범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 보험 살인 사건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범행의 대상 펜션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이용을 했던 거죠. 박 씨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귀는 척을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자백하게 되면서 이들의 범행뿐 아니라 과거 1차 사건, 2차 사건의 범행마저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강량도 DC를 살인을 하려고 했었죠. 결국 강량 역시 박 씨와 DC 살인을 계획했던 사건들도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에 체포가 되고, 강량 또한 1차 범행, 그러니까 낭떠러지 사건의 공범으로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지존파와 이 보험살인 사건이 매우 평행이론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범죄에서 시작해서 대범하게 살인을 계획하는 모습,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등을 마구 끌어들여서 흉악한 범죄를 모의하는 모습, 그리고 공범이었던 사람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모습,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 등이 닮아 있고요. 이들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빼앗으려고 했고, 그 이유가 단순히 유흥비 벌기 위해서 이런 정도였다는 게 범죄가 매우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나이도 20세 초반 혹은 10대 후반 정도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흉악한 계획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실 성실하고 열심히 건전하게 일하시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많죠. 박 씨의 범행으로 그런 보험 설계사가 오해를 받거나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생명을 노리고 다니는 건 이 박 씨 이 악마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0대 범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0대들의 보험 사기가 2020년에 비해서 아직 2021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보다 19%나 늘어났다고 해요.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대략 연말까지 가면 30% 이상 증가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크게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10대들의 범죄에 이용되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보험 수령인을 막 바꾼다거나 혼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시켜버린다거나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